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장마라서 그런지 뭐 그냥 비가 구질구질 옵니다. 그래도 뭔가 뭐 열심히 해야죠. 오늘도 뭐 밖에 못 나가니까 경침백이나 열심히 받고 지금 밖에 보니까 조금 마른 것 같아요. 나가서 또 뭐 밤에라도 자전거를 한번 또 딱 당겨볼 계획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우리가 손과 발, 일반적으로 수족냉증이라고 그래요. 수족냉증, 손과 발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귀호빌 때 이게 없으면 이걸로 이거 안 돼요. 이걸로도 안 돼. 발가락이 없으면 걸어다니기 구별을 못 해요.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손, 발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물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못 갖고 있다. 또 뭐 손발이 저리다, 시리다, 차다, 뭐 땀이 난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내. 남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뭐 저리다, 시리다, 떨리다, 차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혈액순환 장애 그 자체로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당뇨병,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중증 질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발 저림. 손발 이 저림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그냥 혈액순환 장애라고 그냥 남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초신경 질환일 경우도 있고 척추 질환일 수도 있고 중추신경 질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 요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손목 신경이 지나가는 요 관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좁아진 거야. 좁아지고 여기에 근육이 오그라다 차가워서 뭔가가 신경을 눌렸다 이게야. 요 손목 터널 그 신경이 지나는 통로에 정중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 눌리면 여기 엄지, 그 다음에 검지,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요 반쪽, 안쪽만,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세 번째 손가락 반쪽만 저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손이 저리면 야, 이게 문제가 뭔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1, 2, 3, 네 번째 안쪽이면 이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그럼 어떻게 고치냐? 아까 얘기했어요. 근육이 너무 오랫동안 썼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차가워진 경우라. 그러면 흔들라 이게 이렇게. 자꾸만 흔들으면 이게 열이 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동이 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서서히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증. 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그죠? 손발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 이건 당뇨 수치를 개선시키죠. 혈액순환 개선. 이건 신장 기능과 췌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이런 생식을 먹어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양쪽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발목, 무릎 순으로 올라가고 양손, 이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 이렇게 손등순으로 올라가요. 공교롭게도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혈당이 너무 높아서 손발 끝에 있는 말초혈관, 여기 말초신경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런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위치에 디스크가 나왔냐에 따라 저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우선 요 경추라죠. 목뼈 6번과 7번이 디스크가 그 사이에 있는 게 삐져나오면 요 검지, 요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만 저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저리면 목뼈 6번과 7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뛰어났다. 그 다음에 목뼈 7번과 그 흉추, 등뼈, 여기 톡볼 가진데, 요
등뼈 1번이 문제가 생기면 요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만 저립니다. 여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허리뼈 5번과 이 엉치뼈 1번이 디스크가 삐져나와 버리면 종아리, 발등의 위측, 발등의 바깥쪽에 발날 쪽으로다가 거기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간판 탈출증 심하면 뭐 수술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빨리 생활 습관을 고치라 이게요. 그리고 바로 하고 교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이게요. 그리고 한쪽 편측 손발이 계속 저리면 이건 중풍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신호다. 즉 뇌졸중 위험 신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족냉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손발이 지나치게 차가운 거예요. 이건 성질 더러워도 이 모세혈관이 전부 다 이게 좁아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족냉증이 있을 때는 자꾸만 털어라 이게요. 누워서 이렇게 손발 흔들고 터는 거 있죠. 이거 모관 운동이라지. 그거 자꾸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피가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걸 쫙 올리면 여기는 피가 쫙 내려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여기 올릴 때는 찌꺼기가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흔들면 피가 내려가고 또 내리면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흔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족냉증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손바닥, 이 손바닥 그 뭐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뭐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 증상 이런 것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수족냉증에 손발톱 주변이 만성적으로 잘 감염되거나 손가락 끝에 뭐가 이게 흠집나 궤양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전신성 경화증 등이 원인으로 되는 2차성 레이노병이다. 그냥 손발가락이 하얗게 되고 파랗게 되는 이 레이노병, 요거와 다르게, 요건 1차성이에요. 요거와 다르게 2차성인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손발이 자주 저리고 뭐 수족냉증이면 혈액순환 장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흔들어져 있기만 돼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자꾸만 하다 보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좋아져서 수족냉증이 개선됩니다. 그게 뭐 가장 좋은 것은 맨발로 걷는 거야. 그게 아니면 발이 아프면 운동하시고 좀 더 빠르게, 아시겠어요? 좀 더 빠르게 가볍게 달리기, 이런 것들로 이런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소다한증. 이게 뭐 손이 땀이 많이 나는 거. 동양의학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주부습진에서 몸에 이 손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 사람들 좀 성질 좀 죽이고 떫은 맛의 음식을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그게 옥수수, 녹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뇌하수체 항진증, 갑상샘 기능항진증, 그 다음에 우렬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폐기종, 당뇨병이 원인이라면 원인을 찾고 그걸 고치면 이런 국소 다한증을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손발 떨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발 떨림, 동양의학적으로는 이 손 떨리는 것은 수전증, 머리가 떨리는 것은 두전증이라고 그래. 그런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이 손 떨리는 것을 본태성 떨림이라고 그러고 또 파킨슨 병도 손이 떨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수전증, 본태성 떨림증은 활동을 할 때 더 떨려요. 움직이려 할 때 더 떨리고, 그 다음에 파킨슨 병은 안정시에 떨려. 가만히 앉아서 쇼파에서 텔레비 볼 때 떨려.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수전증인지 파킨슨인지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걸 해보면 돼요. 모기향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모기향 같은 걸 그렸을 때 이 본태성은 이게 이렇게 계속 찌글찌글찌글하게 그려져요. 그런데 파킨슨 병은 이게 찌글찌글하다가 또 이게 직선으로도 가요. 이렇게. 요게 다른 겁니다. 이해갔어요?
위에 있는 거 요건 수전증은 계속 찌글찌글찌글하게 그려지고, 요 파킨슨병은 찌글찌글하게 그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또 직선으로 또 가요. 요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손이 떨리더라도.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손, 발, 요거는 손은 이건 양이고 발은 음이에요. 아셨어요? 손은 양이고 발은 음이에요. 그래서 손끝, 발끝이 차갑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올랐다가 등 뒤로 내리고 앞으로 오르고 등 뒤로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 꼭지점에서 이게 길이가이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이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는 특이하게 관절이 많이 붙어 있어요. 관절이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은 열이 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동력, 이 관절 가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차가우면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리거나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저려. 이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더 저릴 때는 흔들어서 열을 주라 이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원인이 나온 저림 증상들은 원인을 제거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없는 수족냉증인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이 수축한 경우, 혈액이 점조도가 높아서 끈적끈적 달콤한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경우, 또 혈액 생산이 적은 거예요.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몸이 차가워서, 그 다음에 관절 부위에 이 운동을 안 해서 관절 부위에 열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럼 움직여야지.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고 쭈그라들고 운동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오장육부 장기의 기능이 부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냐, 신장, 간장,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 기능을 좋게 하려면 신장, 간장,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생식을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수족냉증이라고 뭐 뜨거운 물에다만 담그고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속 안이 신장, 간장, 심장 기능이 좋게 하는 이런 대책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건 밖에서 하는 거고.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장육부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 오장육부 기능을 조화 균형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조화 균형을 맞춰서 좋은 원료를 먹자 이게요. 아시겠어? 좋은 원료. 그게 신장, 간장, 심장을 좋게 하는 배합비를 달리한 생식을 먹고, 그래서 맑은 피를 생산하자 이게. 그래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돌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발 운동을 통해서 투한 조결하면 수족냉증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는 이러한 질환들은 손발의 저림이나 차갑거나 또 뭐랬어요?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거나 떨리거나 땀이 나고 이런 증상들을 원인을 아는 것은 빨리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원인 없이 차갑고 떨리고 하는 이런 증상들에 관해서는 이 생식을 통해서 신장, 간장, 심장의 기능을 보강해주고, 외부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맨발로 걷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안과 밖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이런 증상들을 빨리 예방하고 치유시키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산은 늘리지만 병은 늘리지 말라.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손발이 건강주의보,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야 되는데 차갑기 시작하면 모든 병이 시작된다. 즉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만병이 발생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는 오장육부의 기능,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수족냉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인을 아는 것은 제거하고, 원인을 모르는 수족냉증 이런 것들은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